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워싱턴 윤준의 6번째 시간이에요. 한국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졌어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 이곳 메릴랜드나 뉴욕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주가 있고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처럼 겨울에도 따뜻한 주가 있는데 이곳 메릴랜드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해요. 겨울은 춥고 눈 오고 여름은 덥고 장마는 없지만 여름철엔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요. 여긴 아직 한국처럼 춥지는 않아요. 한국에 사는 제 친구가 오늘 한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던데 뭐예요? 한국은 갑자기 겨울이 온 건가요? 여기는 요즘 아침은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쌀쌀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60도 대거든요. 한국은 섭씨 온도로 말하고 미국은 한국과 틀리게 화씨로 계산을 하죠. 오늘 이곳 낮 최고 기온이 59도인데 화씨 59도는 섭씨로 15도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올 여름에 한국을 나가셨다가 지난주에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9월까지 서울이 너무 더워서 한번 나가면 기진맥진이 되셔서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이곳 워싱턴 지역도 올여름 100도가 넘는 날이 허다했어요. 100도 넘으면 진짜 더운 거거든요. 그때 한창 더울 때 방송국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제가 2시간 생방송을 하고 나면 정말 불타는 고구마처럼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머리가 목 뒤에 다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하,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려면 장롱 안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네, 지금 장롱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롱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어야 소리가 잘 모아지거든요. 녹음실이 없는 저는 장롱이 저의 녹음실입니다. 장롱에서 에피소드 하나 녹음하고 나오면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해 여름이 많이 더우면 겨울이 무지 춥다고 들었는데 제가 추운 걸 워낙 싫어해서 다가오는 올 겨울이 벌써 걱정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워싱턴 윤준의 지금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의 미술 선생님과 면담이 있었어요. 성적표가 나오면 각 과목별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을 정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온라인 화상으로 면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체능은 면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 미술 선생님을 왜 굳이 학교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제가 만난 이유는 아들의 미술 선생님이 인종차별주의자인 것 같아서였어요. 저희 아들 친구의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동양 아이들에게는 점수를 아주 짜게 주시는 거예요. 미술을 정말 아주 잘하면 모를까.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A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 아닌가요? 열심히 했는데 미술 점수 C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발표도 늘 선생님이 좋아하는 백인 아이만 시키고 저희 아들 말이 그 미술 선생님에겐 favorite 학생이 있어서 늘 그 학생 몇 에게만 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얼마나 대놓고 아이들을 차별했단 소리인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기로 한 거죠.
뇌물공세. 뇌물공세라 해봐야 미국은 그런 게 너무 엄격해서 작은 기프트 카드나 작은 선물을 하는 게 다이지만 그래도 제가 얼굴 도장 찍고 선생님과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가면 저희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실라나 하는 희망이었죠. 면담이 아침 9시라 아침 7시에 도너츠 가게에 가서 바로 만들어진 도너츠를 색색깔로 이쁘게 박스에 담아 가져갔어요. 면담 때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가져간다고 해도 거의 한국 엄마들만 그렇게 해요. 다행히 다음날 아들이 미술 수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왔었다는 말과 도나츠를 가지고 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아들에게 하면서 찐 미소를 지어 주셨다고. 어쨌든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너무 많아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올 초에는요, 저희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5살 때부터 같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벌써 3번이나 같은 반이 되었었던 한국 친구예요.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엄마와 저도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아침 학교를 가기 위해 스쿨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올라탄 5학년짜리 흑인 학생이 저희 아들 친구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맞은 아이의 코에서는 코피가 양쪽으로 나기 시작했고 연락을 받고 간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지혈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학교로 데려다 주었죠.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운동화에까지 피가 묻었다더라고요. 아들을 내려주고 이 엄마는 바로 교장실을 찾아가 리포트를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어요. 스쿨버스 안에도 카메라가 있으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당장 집으로 갈 때 다시 스쿨버스를 타야 하는데 때린 아이와 함께 버스를 다시 타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공포죠. 아이의 엄마는 때린 아이와 같이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글쎄 교장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럼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아들을 픽업하러 오시면 되겠네요. 참나. 때린 아이를 스쿨버스에 못 타게 해야죠. 그 아이를 못 타게 하고 오히려 그 때린 아이 부모가 학교로 얘를 데리러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죠. 친구는 이 폭행 사건을 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나중을 위해 자료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참 이제부터 더 기가 막힌 학교 측의 조치가 펼쳐집니다. 주말이 지나고 교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버스 안에서 고의로 폭행한 걸 비디오로 확인을 했고요. 가해 학생은 주말 사이에 벌을 받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할 거예요. 제 친구는 가해 학생이 주말 사이에 무슨 벌을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았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건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라고 절대로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무슨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피해 학생은 알아야죠. 친구가 비디오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그건 허락을 받아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셨고 다음날 친구는 남편과 함께 학교 오피스로 비디오를 보러 간 거예요. 랩탑 화면 위에 A4 용지로 다 가리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피해 학생 얼굴만 보이도록 해놓고 보여주었대요. 팔꿈치로 가격해 코피가 나는 장면만 구멍을 통해 보게 한 거죠. 다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그런 건 이해하지만 가해 학생의 모습도 볼 수 없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이 가해 학생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개월 전에도 동네에서 놀다가 다른 중국 친구를 때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자기보다 작은 동양인 애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았대요.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어도 사과는 절대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일어난 지 5일이나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의 강력한 항의와 의사 전달로 인해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물어보니 가해 학생은 킥킥킥 웃으면서 사과를 했고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다고 했대요. 그 후 학교 측에 같은 버스만 타지 않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항의를 하고 결국 사정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해준 건 가해 학생의 지정석을 만들어 버스 안에 그 자리에만 앉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게 못된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교장 선생은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친구가 학교를 여러 번 찾아갔을 때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친구는 그 일 이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백인이었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요.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가해 학생이 흑인이었기에 만약에 피해 학생이 동양인이 아닌 백인이었다고 했었다면 아마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은 동양인이고 또 가해 학생은 졸업반이고 몇 달 후면 이 학교를 떠날 것인데 학교 측에선 이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참나, 교장 딸이나 아들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아주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완전 인종차별자인데 예전에 어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명이 너무 밝아서 흑인들만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백인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 아주 웃기고 있어요. 또 흑인이 밀집되어 있는 볼티모어 지역은 쥐가 들끓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참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거침없는 발언들을 하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그 4년 전에 도쿄 올림픽 때도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의 한 스포츠 해설자가 도쿄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경기를 중계하면서 한국의 정영식 선수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퇴출당했던 거 기억하세요? 남자 단식 32강전에 출전한 그리스 선수가 한국 탁구 대표팀 정영식 선수에게 패한 직후 디모스테니스는 ERT가 운영하는 ERT1 채널의 한 방송에서 한국 탁구 선수들의 기량을 묻는 말에 눈이 작아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거죠. 당연히 방송 직후 디모스테니스는 ERT에서 해고되었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TV 방송에서 대놓고 인종차별 멘트를 해요.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게 된 거죠. 어찌되었던 해고당한 건 당연한 결과이고 쌤통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무렵에요. 미국에선 흑인이 백인 경찰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사건으로 이른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라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런 인종차별을 당해온 흑인들이 아시아계를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선 그들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 분노를 다른 소수 집단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었어요.
코로나가 장기간으로 가면서 당시 미국 사회에선 흑인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잃었었고 또 흑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으니까요. 또 그 당시 미국 아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무차별 증오 폭행이 잇따라 터져 나왔었죠. 저도 그때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터졌을까 마음 졸이고 외출도 자제했었어요. 당시는 한인사회 등 아시아계가 느끼는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주변에서 아시아인 증오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주범이 흑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몇 년 전 미 형사법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요. 1992년에서 2014년 사이 아시아계 상대 증오범죄 가해자의 75%는 백인이었어요. 미 인종 문제는 LA 흑인 폭동처럼 가장 약한 고리인 소수 인종끼리의 갈등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적을 했어요.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백인에 대해선 제대로 저항을 못하니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거나 만만한 대상을 향해 분풀이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풀타임으로 하는 일이 수도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요. 때론 자기네들끼리 인종차별적 발언을 마구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일들이겠지만 귀에 들리는 말을 때론 저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매장의 75%가 흑인 손님이에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한 흑인 티네이저와 엄마인 듯 보이는 손님이 손짓으로 저에게 미스 칭 이러면서 저를 부르더니 위에 높이 있는 옷을 꺼내달라며 말끝마다 미스 칭이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웃기도 했고요. 당연히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별로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죠. 그 티네이저 손님이 옷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도중 또 저에게 니하오 칭총챙 그러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화를 누르지 못하고 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중국밖에 모르는구나. 모든 동양 사람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그 아이의 엄마가 다가오더니 우리 애가 학교에서 중국말을 배우고 있어서 그래. 그렇다고 어른이 학생에게 그렇게 다그치면 되겠어? 내 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마인 내가 교육할 테니까 당신은 내 딸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라며 엄마까지 가세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더라고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 딸이 중국말을 배운다고 중국 사람이 아닌 모든 동양인에게 중국말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쳐줬어. 중국 사람들도 너 딸처럼 그들의 언어를 우습게 만들면 좋아하지 않을걸? 칭총챙이 언어는 아니잖아? 그리고 난 미스칭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획 돌아서 가게를 나가면서 다시는 여기에 안 온다느니 궁시렁궁시렁거리며 가게를 나갔어요.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인종차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일대 사회심리학자인 제니퍼 리치슨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부모 등으로부터 그들이 태어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인종차별주의를 배우게 되면서 부모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면 자녀 역시 인종차별을 반대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보고 자라면 그런 고질적인 악심, evil heart를 갖게 될 수 있게 된다면서 인종차별주의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임을 강조했어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을 영어로 color blind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color blind에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 색깔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크리스 무니는 인간은 원래 인종적 편견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짓다가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편견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남성과 여성, 개와 고양이, 검은색과 하얀색 이런 등등 인간은 뭐든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한대요. 가령 뱀이나 버섯은 독이 있는 것이 많다라거나 호랑이와 사자는 뭐든지 잡아먹는다는 무의식적 편견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두뇌는 예를 들어 정보 파일 서랍장 같은 것이어서 모든 개념을 뇌 속에 각기 다른 서류철에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흑인, 유색인종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들이 타고난 불변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모이면 남 뒷담화하는 걸 좋아해. 중국인들은 더럽고 시끄럽잖아. 흑인들은 잘 훔치고 춤 잘 추고 스포츠에 뛰어나지. 라는 순간적 자동적으로 특정한 추측을 떠올리는 것이 모두 부당한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대상에겐 적대감을, 또 비슷한 상대에겐 편애를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상대를 만나면 우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조금만 떼거리로 행동하게끔 떠밀면 기꺼이 광적인 무리를 지어 공격한다고 합니다. 예일대 리치슨 교수는 이런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가 장기간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빈발했던 건 맞아요. 당시는 인종차별 이야기가 저희 한인들의 대화에서 빠지지가 않았어요. 어느 동네에선 한인 노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공격을 당했대. 뉴욕 맨하튼 중심가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65세 필리핀계 여성이 거구의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잖아.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길거리에 나가면서 이렇게 신경 쓰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분위기가 이쯤 되자 당시는 은퇴한 한인들 중에서는요, 역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지인분들도 늘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 사는 한 언제든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으니 내 나라에 가서 피부색 같고 얼굴 모양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종차별의 피해자이기만 한 걸까요? 인종차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백인은 우대하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동남아 출신 등 유색 인종 무시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닌가요? 미국 어느 곳에나 가면 히스패닉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나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라 불법 이민자들도 그 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어딜 가나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히스패닉계 사람들이었고 히스패닉을 부리는 많은 분들이 한인 분들이었어요. 그중에는 좋으신 한인 사장님분들도 물론 많으셨겠지만 불법 체류자인 걸 악용해서 적은 임금으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는가 하면 아유 저 난쟁이 똥자루들 쟤네는 하나같이 왜 저렇게 짜리몽땅이야 하며 인종차별적 외모 비하하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요샌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당사자 3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답했어요. 차별 사유로는 인종, 민족, 피부색 또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인이 아니라서 등의 사유가 많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에서 인터뷰를 봤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 분은 베트남인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화했어요. 이분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똥남아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적은 한국이지만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손님들이 똥남아, 후진국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른다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속상하다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분의 자녀도 학교에서 더 심한 인종차별을 받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글쎄 대놓고 옆자리를 피한다거나 같이 놀기 싫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 친구들이 아이에게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섭대.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아줌마가 우시는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인종차별 1도 안 하시나요? 난 인종차별 절대 안 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인종차별적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인종차별적인 세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넬슨 만델라 아시죠?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넬슨 만델라도 자신이 탄 비행기의 기장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본인도 흑인이면서 말이죠. 차별은 내가 모르는 사이 그저 공기처럼 떠다니다 내 안을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제일 과대평가하듯이 인종차별 역시 차별의식이 가장 심한 사람이 자신의 차별적 태도를 가장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하게 인종차별을 해놓고도 자신은 절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차별이 뭔지 개념도 없고 남이 하는 건 차별, 내가 말하는 건 팩트? 차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차별을 개선할 의지도 없고 눈앞에 차별을 두고도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는 사람이요. 적어도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나는 아무런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명정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누구보다 내가 가장 심각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인식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거죠. 미국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인종차별의 피해자이지만요. 또 언제든지 가해자일 수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편견 하나라도 버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워싱턴 윤준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만나요.